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김문수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를 했고 이제 대선 주자로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도 김문수 장관하고 통화를 하시고 잘해보라 격려를 했다 하셨다 뭐 이렇게 언론에 나왔네요. 일단은 김문수 장관의 스탠스가 이제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맞서 싸워서 보수를 통합을 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로서 행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 몇 달 전이네요. 벌써 몇 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사실 몇 달 동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차기 대권 주자 김문수 장관 앞으로 지지율 폭등하나 뭐 그때만 해도 이제 여론조사에 처음 비쳤을 때인데 제가 그때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전부터 저는 김문수 장관을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용꿈도 꾸시라 또 앞으로 김문수 장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뭐 일단 이런 게 하나하나 현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아직 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뭐 상황이 여러 가지 뭐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윤 대통령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이 지금 대선 지나고 나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창당을 하시고 본인이 직접 정치에 다시 재개하셔도 된다. 지금 이번에 대통령으로 다시 나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윤 어게인이라는 것은 바라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고요. 다만 포기하지 마시고 창당을 새로 하시고 어차피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 된다고 하면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떨어져서 이재명이가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국힘당 깨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새롭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뭉쳐서 내년 지방선거에 굉장히 많은 후보들을 내고 당당하게 다시 나이도 아직 그래도 60대 중반이시니까 기회 시간이 많으니까 당당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윤 대통령께서 주춤거리고 약간 포기하고 물러나 있으면 저들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께서 자꾸만 수세적으로 몰리기보다는 지금은 공세적으로 나와야 될 때요. 그러면 언론에서 물어뜯고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그런 거 전혀 개의치 마시고 오직 정말 지지자 국민을 믿고 다시 한번 움직여야 윤 대통령이 살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냥 물러나 계시면 절대로 윤 대통령님한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물밑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접촉하고 또 김문수 장관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우리 윤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유리하고 김문수 장관도 유리하다. 두 분이 합쳐야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도 이것을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김문수 장관은 10년 전에도 대권 주자로 꼽혔던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4년 12월 8일 그러니까 10년이 좀 더 넘었네요. 여야 19대 대선 주자 지지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박원순이 죽기 전에 박원순이 1위, 2위가 문재인, 3위가 김무성, 4위가 김문수였어요. 5위가 홍준표, 6위가 안철수. 이건 뭐냐면 그때도 김문수 장관이 이미 대권 주자로 꼽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때도 이걸 봤었고 또 서강대 특강 그때 해서 문제 물이 든 게 그때 한참 막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꺾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때도 김문수 장관은 여권의 대선 주자였었다. 공교롭게도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시 대선 주자가 됐는데 지금은 여권에서 1위가 됐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김문수 장관도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의 정치적 이력이라든지 또 그동안 이분이 보여줬던 어떤 진정성 그리고 애국심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좋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김문수를 처음 알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김문수 장관은
준비된 대권주자입니다. 도지사도 2번 했었고요. 국회의원도 3번 하고 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거 정치적 이력 이 커리어를 보면 지금 뭐 이재명이를 훨씬 능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좀 커리어가 좀 상당하죠. 다만 그분은 장관은 못했어요. 이런 국정 경험까지 따진다고 하면 김문수 장관이 저는 최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10년 전에 있던 게 다시 여기 안철수 홍준표는 그대로 또 끼어 있네요. 참 안철수도 참 질깁니다. 질긴데 안철수는 참 상황 판단력이 없어서 그 사람은 자기 밥그릇을 차버린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만큼 세상 돌아가는 일, 이 판단, 정치적인 판단 식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몇 분들이 저한테 김문수 장관의 생일 형님이 말한 거다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보내주신 거 저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 유동학 원장인가요? 그분이 한 영상을 벌써 1달 전에 봤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그분이 말씀하실 때 형님한테 직접 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좀 보긴 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김문수 장관의 그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하고 그리고 사주 이렇게 맞춰봤을 때 저는 사실 그 사주가 좀 접점이 맞지가 않아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저는 그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사주에 별다른 커다란 특징이 없고 지금까지 김문수 장관이 해왔던 그 역경이나 여정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참고를 안 했는데 또 다른 분이 또 보내주셔서 오늘은 그것도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1월달 2달도 넘었네요. 2달 반 전만 하더라도 김문수 장관이 폭발적으로 지지율이 막 올라가면서 이재명 지지율을 막 깎아 먹으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또 여론조사 마사지 하고 이재명 쪽으로 또 몰리면서 김문수 장관이 좀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김문수 장관이 소극적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세상 일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꾸만 축구 경기도 그래요. 저도 축구 좋아해서 자주 보지만 이기던 팀이 수비로 해서 수세 이렇게 공격을 계속 안 하고 수세로 전환되면 어떤 때 보면 역전패당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기가 피치를 올려갖고 공격할 때 계속 몰아붙여서 상대방을 그렇게 상태까지 몰고 가야 되는데 이 정도만 됐겠지 하고서 자꾸만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와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보수들이 그게 단점인데 이 좌파들은 계속 물고 뭐 되든 안 되든 이 말이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그거 생각 안 하고 물어 뜯어요. 그래서 이자들이 하는 행태가 보면 굉장히 괘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 보수는 너무 얌전하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물어뜯을 때 완벽하게 물어뜯고 상대방을 그렇게 상태가 물고서 KO 패시켜야만이 완전히 쓰러지고 이기는 걸 보고 난 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대충 이 정도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진짜 보이지 않는 총칼을 안 들은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문수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꾸만 수세에 몰리면 결국 큰일 납니다. 공세로 강력하게 몰아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김문수 장관의 사주입니다. 신묘생이고 정유월, 경오일. 만약에 시간이 진시가 맞다고 하면 경오일은 경진시가 됩니다. 저는 이 사주의 기운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바로 김문수 장관하고 아주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간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분이 김문수 장관의 그 형님하고 뭐 이렇게 물어봐서 시간도 진시로 했다고 하면 경호일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진시가 돼서 저는 이 김문수 장관이 강력함이라든지 보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관 또 융통성 부족한 부분 관운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땐 저는 이 사주가
조금 더 김문수 장관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실한 게 지금 안 와서 여기저기서 계속 저한테 김문수 장관의 사주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는데 제가 최종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최종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당분간은 이 두 가지 병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주는 최근 저한테 많은 분들이 알려주시는 사주예요. 신묘생은 똑같고요. 병신월. 그러니까 이제 양력이냐 음력이냐 이 한 달 차이 이거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앞서는 정유월이었었고 여기는 병신월이니까 일단은 이것은 이제 입주가 지난 바로 다음이고 정유월은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을 때 본격적으로 그 기운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이게 음력 양력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의 일주고 시간은 진시지만 무진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 다른 분들이 김문수 장관 이걸 가지고 사주풀이하는 걸 저도 봤거든요. 봤는데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거 풀이하고 뭐 상당 부분 맞는 것도 있지만 또 상당히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사주가 과연 김문수 장관을 대표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묘신기문, 진해기문, 해묘합, 신진합 뭐 이렇게 하고 병신합 그런데다가 지금 그 목화토금수는 골고루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성이 조금 또 약한 데다가 관운이 이걸 보면 또 굉장히 약하거든요. 물론 대운의 흐름이 또 10년 차이가 다릅니다. 대운의 흐름도 흐름은 똑같지만 대운의 그 나이 연대가 10년씩 또 차이가 있고 이것을 보면 또 강력하게 따지면 신강사주가 아니고 신약으로 볼 수 있는 데다가 관운이나 인성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거기다 기문과 쌀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묘신기문, 진해기문까지 있으면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굉장히 점잖고 절제력도 있고 또 물론 이제 뭐 국회 나가서 자기 주장 펼칠 때는 강력한 자기의 그런 기운 상관성도 나타나긴 합니다만 일단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은 김문수 장관의 진짜 사주인지 아닌지 이 두 가지 사주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조금 강력하게 지금 물러설 때가 아니고 좀 더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